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자은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55번째 시간으로 장기리어 박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리어 박사 김규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인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과 국군은 평양을 탈환했다. 당시 김일성의과대학 의사였던 장 박사는 대학병원과 야전병원을 오가며 부상자 진료에 밤낮이 없었다. 그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대전환, 국군은 평양을 철수하게 된다. 이때 장기리 박사는 남으로 가기 위해 환자용 버스에 태워졌다. 부모와 부인 그리고 남매를 두고 차남만 데리고 떠났다. 이 순간이 45년간의 긴 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가족을 만난다는 일념으로 부산에서 피란 생활이 시작되었다. 영도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절대 빈곤의 시대에 환자들이 밀려들었다. 날이 갈수록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기약 없는 희망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경성의전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그들의 삶의 작은 촛불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처지를 되새겼다. 무려 하루 200명씩이나 환자를 돌보면서도 지겹거나 피곤한 줄 몰랐다. 이렇게 지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혹시 북에 있는 가족도 누가 도와주리라는 신념이 생겼다 하니 바로 그 믿음으로 자신을 바치기로 했다.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는 당초의 인술에 대한 철학을 박사는 묵묵히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리 박사는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다. 언제까지나 병원 무료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북유럽의 의료보험 제도를 본딴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탄생시켰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는 표를 내걸고 주변의 뭘 이해도 감내해야만 했다. 오로지 가난한 환자를 위한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진 진료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준원 이강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이 장 박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성의전을 수석 졸업하고 59년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하는 등 간질환 치료에 앞장서 왔다. 보건병원이 간치료의 메카처럼 여겨진 것도 모두 장 박사가 끼친 공적 때문이라 봐도 좋을 듯하다. 병원장이 무료 환자를 너무 많이 양산하다 보니 병원 적자도 그만큼 불어나게 되었다. 결국 병원회의에서 앞으로 무료 환자 결정은 원장이 아닌 부원장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부장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자 장 박사는 아무리 딱한 환자의 사정이 있어도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다. 입원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농부 환자를 위해 뒷문으로 도망가게 도와주고 그에게 채비까지 찔러준 일화는 유명하다. 부장회의의 재량권 제약을 받은 이후 일어난 일이다. 그 자신의 일상은 낭비를 모르는 청렴한 생활이었다. 평양에 있을 때도 장기리 박사는 월급을 집에 갖다 주지 않으니까 부인이 의사 가운과 환자복 싹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와 함께 진료에 임했던 외과 전문의 서재관 박사는 그가 영도 보건병원 시절부터 고신 의료원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이렇다 할 담장을 치지 않은 것은 숨은 까닭이 있었다고 말한다. 장 박사는 가족 만나기를 그토록 소망했지만 막상 1985년 정부의 방북 권유를 거절했다. 그때는 요즘처럼 대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절이었다. 그 많은 이산가족을 다 두고 혼자만의 특혜를 누릴 수 없다는 뜻에서였다. 1995년 성탄절 새벽에 86세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해 10월 임종을 앞둔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 땅에서 지금 만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짧게 만나 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자고 했다. 한이 너무 깊으면 마치 겉으로 보기엔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그는 평소 재혼에 대해 평양에서 주례를 서주신 목사에게 100년 해로 하겠다고 서약했으니 100년 이후에나 재혼하겠다고도 했다. 가난하여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이웃들의 영원한 벗이던 장기리 박사는 흔한 아파트 한 채도 갖지 않고 고신 어려운 10정 24평 남짓한 사택에서만 살다 갔다.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업적에 대한 포상이 없었을 때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막사이사이상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장기려 박사 일화 세토막 기독신문. 장기려 박사가 운영하는 청십자병원의 한 농부가 입원했다. 이 농부는 워낙 가난해서 치료를 끝내고도 입원비가 밀려 태어날 수가 없었다. 생각도 못한 농부는 장 박사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돈 벌어서 갚겠다고 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사정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장 박사가 입을 열었다.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 그냥 살짝 도망치시오. 그날 밤 장 박사는 서무과 직원이 모두 퇴근한 다음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얼마 뒤 농부와 그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장 박사가 농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얼마 안 되지만 차비요, 열심히 사시오. 다음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무과 직원이 원장실로 뛰어왔다.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장 박사는 개면쩍은 듯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소. 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이 한창 바쁜 농사철 아니요. 그제 보건원의 정희섭 원장은 장 박사가 월남에 왔을 때 부산 제3육군 병원 원장으로 장 박사를 받아주었던 사람이다. 그런 인연으로 장 박사는 2주에 2번씩은 거제도에서 환자를 보기로 했다. 그가 오는 날은 병원이 장날처럼 붐볐다. 외딴 섬마을에서 오는 환자들은 바람이 불어 배를 탈 수 없을까 염려해 미리 병원 가까운 여관에 들기까지 했다. 손자가 수술을 받고 태어나던 날 그 손자의 할머니는 손수건에 달걀 3개를 사가지고 와서 장 박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생님, 우리 3대 독자를 살려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장 박사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자신을 기도로 키워주셨던 친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 손자의 병은 제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수술해서 우리 손자 안 살렸습니까? 장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할머니, 우리 몸에는 스스로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없으면 의사는 극히 작은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칼에 손을 뺀 적이 있으시지요? 예, 있지요. 피가 나지 않게 꼭 쌈에 두면 저절로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 듯도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네요. 우리 손자를 살리시고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3. 하루는 장기려 박사가 외출을 위해 병원을 나서는데 나이 많은 거지 하나가 그의 옷을 잡았다. 장 박사는 여기저기 옷을 뒤졌지만 그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갖고 있는 돈이 전혀 없다는 장 박사의 말에 거지 노인은 몹시 실망해 잡고 있던 옷자락을 놓았다. 돌아서 몇 걸음을 옮기던 장 박사는 갑자기 되돌아서서 거지 노인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양복 주머니에서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꺼내었다. 장 박사가 수표를 건네주자 거지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종이 나부랭이가 돈이란 말이오. 화가 나 돌아서리는 거지 노인을 장 박사가 붙잡았다. 이것은 수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꿔줄 겁니다. 며칠 후 장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혹시 수표를 잃어버리신 일이 없으신지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웬 거지 노인이 박사님 사인이 된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그것 말이군요. 장 박사는 그제서야 며칠 전 거지에게 준 수표가 생각났다. 그 수표는 내가 준 것이니 그리 알고 돈을 지불해 주시오. 그러자 은행원은 박사님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수표까지 거지에게 주시다니요. 은행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장 박사가 거지에게 준 수표 한 장, 그 수표가 얼마짜리인지는 수표를 준 장 박사와 그것을 받은 거지 노인, 돈을 지불한 은행원,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